사람은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에 발탁됐습니다. 2015년 6월엔 총리로 승진합니다. 6개월 뒤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영예까지 누리죠. 박근혜 대통령의 은혜 입은 황교안 총리.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지르는 콤비 플레이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총리가 특검 만료 하루 전날이었죠. 2월 27일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했습니다. 기대도 안 했고 예견된 일이라고 봐야겠죠.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네. 개인적인 경험이 좀 있는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에 법무부 장관 시절입니다. 그때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통합진보당 해산 그거 내가 한 거다. 네. 네. 그 이유는 그겁니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2000년이죠.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내가 쭉 지켜봐왔다. 15년 동안 지켜봐왔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이 단건 처리를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나는 15년 동안 쭉 팔로우를 하면서 그 흐름 그리고 조직적인 연결망 이런 걸 계속 주시를 해왔고 자료를 모으고 법리적 쟁점을 다 검토를 해왔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정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자부심을 드러내는 걸 제가 지켜본 적이 있고요. 이 황교안 총리가 연수원 13기인데 연수원 13기 성적은 거의 사실은 바닥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한 10년 동안 이 지방만 돌았어요. 제 기억에 1992년도에 서울지검으로 처음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 10년 동안 이 공안 쪽에서 보니 굉장히 괄목상대하게 발전을 했더라. 그 사이에 좌익 척결과 관련된 이런 책을 읽는 게 취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론적 무장으로 대단히 탄탄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별명이 걸어다니는 국가보안법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총리라고 하는 분은 우리 사회의 어떤 이 반공보수 이념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반공보수 이념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지금 소멸해가는 국면인데 그러나 반공보수로 어떻게 보면 먹고 살았던 세력 그 세력이 지금 황교안을 지지하는 거고 이 구체제의 막둥이로서의 황교안이 그 지지를 얻고 지금 뭔가 스스로 자임하고 나서려고 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지금 나왔다. 이 특검 연장 불승인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박근혜 정권의 이제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측면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이 그 공안 검사를 하면서 좀 보수 기득권 세력 원래 사실 이제 법률가의 임무가 그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득권 세력이 이제 이익을 위해서 평생 공안 분야에서 일을 한 사람이죠. 체제 수호라는 명분으로.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이제 두드러기로 이제 군대를 안 갔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고검장을 그만두고 이제 전관 예우를 받아서 이제 그 수억대 돈을 아주 쉽게 번 사람이고요. 저는 이분이 무슨 어떤 이념에 충실한 사람이라기보다도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사람, 그냥 시키는 일을 잘 하는 사람.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체제에 가서도 아마 출세를 할 수 있었던 분이 아닌가. 저는 그 한나 아렌트의 책, 그 악의 평범성에 관하여 이 책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사람인데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위에서 의심 없이 위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절대악이 이 지구상에 실현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절망감 같은 걸 이번에 역시 또 느꼈습니다. 반공보수 이념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영혼 없는 공무원 이런 전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특검 수사는 오늘로 이제 종료가 되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못하는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이제 나아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쪽 건전한 시민들로서는 증오감이 폭발하고 욕을 먹고 있지만 어쨌든 특검 수사가 이렇게 종결됨으로 해서 얻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얻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글쎄요, 얻었다기보다는 피한 게 있겠죠. 네. 특검 수사를 이제 피했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탄핵이 인용될 경우 탄핵 인용 뒤에 이제 특검에 의해서 구속되는 그런 걸 피할 수 있었고 시간을 좀 벌었다고 봐야 되겠죠. 수사의 맥이 뚝 끊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글쎄요, 뭐 피하려다 뭐 만난다고요? 검찰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유보할까요? 저는 그 부분도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검찰의 이제 기본 속성이 어떤 하이에나 같은 죽은 권력을 아주 사납게 물어뜯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런 신설, 또 수사권을 경찰에 이제 대폭 넘겨야 한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대통령이 바뀌는 권력 이완기에는 항상 현 대통령 또는 바로 직전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물어뜯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안 해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제 이런 글을 SNS에 띄웠는데요. 저는 그 말 속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검찰도 마냥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보수 세력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수사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좀 판단이 좀 안 서는데요. 네. 검찰이 강하게 나갈 가능성 아니면 좀 뭉기적거리면서 책임을 최대한 미룰 가능성 둘 다 있다고 보고 아마 검찰 내에서 넘어오면 좀 격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특검은 그런 가능성마저도 없는 거고요. 검찰로 넘어가면 50대 50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능성이 남겨져 있는 거고 일단 구속의 문제가 제일 있는 거죠. 네. 특검은 구속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라면 어떻겠습니까? 대선 국면에서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때 뭔가 활동할 반경 여지가 좀 열리지 않을까요? 태극기 집회가 열리면 그냥 은근슬쩍 한번 가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고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아니면 뭐 대구 경북 TK 고향에 내려가서 저를 살리시려면 이런 선택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뭔가 그렇게 좀 자신이 살아날 길 그런 게 좀 열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황교안 총리가 이제 특검 수사 연장 불승인을 하면서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선 국면에서 특검 수사가 이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의 연장선으로 보면 검찰 수사도 자기가 최대한 막을 때까지 막아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읽히기도 하고요. 정말 검찰이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지 참 이제 궁금한 이제 대목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그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이제 야당에서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논의 과정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김병준 총리 카드를 받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선 총리 후 탄핵 우리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거 저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냐. 문재인 민주당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이 맞나요? 당시 상황 어땠죠? 아니 정치에서 지나간 얘기를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건 대부분 그 잘못된 얘기고요. 또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어떤 약간의 과장, 거짓말 이런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병준 총리 카드를 받아들였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질서 있는 방어에 성공을 했을 거고요. 그렇다면 뭐 자진 사퇴도 없고 탄핵 소추도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꽤 있는 겁니다. 또 설사 그 당시 그 판단이 뭔가 이제 야권에서 좀 잘못됐다고 해도 그걸 문재인 탓을 하는 게 맞나요? 그건 추미애 대표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아주 지지도가 높으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기승전 문재인,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 깎아내리기를 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겁니다. 뭐 그렇게 비중을 둘 만한 얘기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일단 김병준 문제는요. 그 과거 보도를 찾아보니까 2016년 11월 2일에 그 박지원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근혜가 신임 국무총리의 김병준을 지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박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뒤로 한 채 인사 국면으로 호도하려는 작태다. 우리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당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넉 달도 안 된 일인데 벌써 잊어버리신 것 같고, 만일 그때 선 총리 그 다음에 후 탄핵으로 갔다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한복 입고 해외 순방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 내치 외치 분리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난 내치는 안 하겠다, 총리에게 맡기겠다. 하지만 외치는 하겠다 하면서 해외 순방을 할 수 있고, 지금 특히 트럼프 당선이 됐는데 지금쯤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하고 만나서 평양 선제 타격론 이런 거 공동 성명 나올지도 모릅니다. 네. 그 꼴을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 황교안 하나 때문에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탄핵이냐 아니냐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지만 아마 지금쯤 만일 그때 선 총리가 됐으면 지금 쟁점은 그게 아니고 개헌일 겁니다.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 문제로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그 개헌을 어떤 고리로 한 정계 개편, 3당 합당 비슷한 어떤 제3지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황교안 한 사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과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 탄핵 국면 초기에 국민의당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말하자면 개헌을 고리로 어떤 밀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게 이제 선 총리 문제라든지 12월 2일 탄핵안 미루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의 어떤 잘못, 과오를 지금에 와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봐라, 그때 황교안 하자고 한 게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라고 과거의 잘못을 지금 합리화 내지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심리적 작용에서 황교안의 탄핵 문제, 이걸 이렇게 강하게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초기에 이 탄핵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강하게 못했어요. 주저주저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여론의 강한 비난을 받았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하는 얘기는 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리를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이선 후퇴를 전제로 한 것이고, 이선 후퇴하고 그렇게 정치적 타결을 하기로 했는데 탄핵을 간다는 건 그것도 무리수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마 뇌물이나 직권남용 혐의, 지금 탄핵 소추가 된 국정사위와 국정농단 사태 내용물이 아마 하나도 안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야 3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 정의당은 황교안 총리 지금 탄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일단 이제 발을 뺐고요. 이제 지금 이제 대행을 이제 탄핵을 하는 건데, 물론 괘씸하죠. 괘씸한데 이 황교안 총리 탄핵 실제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적으로는 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차피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한테 재량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달리할 수는 있는 건데, 이걸 탄핵 소추는 가능하겠지만 헌법재판소 가면 뭐 탄핵 인용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전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2003년에 김대중 정부의 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야당이나 호남에서 발칵 뒤집혔죠. 왜 그 통치권 차원에서 한 걸 가지고 특검을 하느냐 했는데, 그 특검 수사 기간이 되고 이제 수사 기간 연장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죠. 이제 그 바람에 또 뭐 야당에서는 아주 강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랬는데요. 법률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책임하고는 별도로 황교안 국무총리 이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탄핵 소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탄핵 소추 되면 이제 직무는 정지가 되는 건데요. 저는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일단 황교안 탄핵 바른정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저는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황교안을 지금 때려주는 게, 탄핵을 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이게 오히려 황교안의 몸값을 높이고 황교안을 띄우는 결과가 된다. 그러면 범여권,
내에서 서로 이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른정당이 더 빠지고 황교안만 몸값이 뜨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반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 봐도 과연 황교안 탄핵이 이게 능사인가? 아까 말씀 법리적으로도 사실 특검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 순수한 법리적으로만 보면 그 재량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유다, 탄핵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아까 정치적으로 봐도 결과적으로 황교안 띄워주기, 황교안 키워주기 이런 걸로만 나가기 때문에 황교안 탄핵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새 특검법의 신특검법 이걸 통과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현명하고 현실적인 게 아닌가. 야당에서 이제 탄핵 소추하는 거는 가능할 겁니다. 이제 네. 국무총리 탄핵은 제적 과반이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이제 좀 크게 봐야 될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그 권한 대행까지 또 탄핵을 한다. 그러면 대행의 대행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 건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좀 불안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권에도 이제 그런 그 국민들의 우려, 불안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깊은 정무적 판단 네. 같은 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야삼당은 새 특검법 처리에 이제 힘을 기울여야 한다. 네, 그 야삼당이 지금 바른정당도 특검법 처리에는 지금 아마 합의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결국은 정세균 의장이 이제 직권상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국가 비상사태가 네. 맞냐? 네. 그게 참 지난번에 정의화 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을 때 상당히 이제 비판이 많았고 네. 이제 필리버스터까지 이어졌는데 이게 지금 직권상정이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안 하겠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 지금 야권에서 정의화 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밀고 나가기가 논리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하여튼 뭐 정세균 의장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당시 테러방지법에 나왔던 어떤 국가 비상사태에 비하면 지금 상태가 대통령이 100배, 유고된 1000배쯤 상태이고. 더 국가 비상사태인 것 네. 같은데요. 네. 그 당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대단히 평온했고 지금 1000만, 2000만 촛불이 나오고 태극기가 나오고 대통령이 유고 상태인데 이만한 또 국가 비상사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세균 의장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인가요? 페북에 그 의미심장한 글을 하나 띄웠던데 이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찾아 나서야 된다. 이런 문구가 하나 있던데 개인적으로 그게 좀 인상적으로 해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네. 그분 평소에 그 정치적인 스타일을 보면 좀 안 할 가능성이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새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죄상을 이제 낱낱이 밝히려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어쨌든 지금 구 특검법이 종료가 됨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족쇄가 일단은 가장 무거운 족쇄가 이제 풀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어제 헌재에서 최후 변론에 이제 임했죠. 서면으로 가름을 했는데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두 분 보시기에는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글쎄, 전 굉장히 좀 어떤 마지막까지 일만의 기대를 좀 했었는데 이제 굉장히 아주 심하게 실망을 했고요. 네. 이 영화의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 마피아 두목이 수사기관에 가서 내 손은 눈처럼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부하들에게 누굴 죽이라고 지시한 일도 없고 내가 무슨 돈 세탁을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마약 거래를 하라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또 법원에서는 뭐 살인교사 또 뭐 마약 거래 돈 세탁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좀 해도 너무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요. 재단을 몇 가지만 좀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재단을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그건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이 지시해서 만들었고 돈을 걷었다 이렇게 이미 진술이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최순실 씨한테 중요한 국정과 관련한 정보를 넘기지 않았다. 정호성 비서관이 넘겼다고 이미 그 확실한 증언을 한 겁니다. 또 공직자 임명하는데 청탁을 받지 않았다. 당사자가 김종덕 장관이 차은택 씨가 나를 추천했다라고 자인을 한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팩트 하나하나까지 다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 KD 코퍼레이션 특혜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어이가 없는 대목입니다. 이게 중소기업 돕기 차원에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했다. 지금 이거 검찰 공소장에 이미 공범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또 철저한 진상 파악만을 지시했다. 이제 세계일보 인사 관련인데요. 이게 이제 딱 이제 그 조폭 두목의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는 철저히 알아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인사를 하라고 그랬느냐. 이제 이렇게 변명을 아주 비겁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순진한 척하는 도덕 선생님이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 정치인들은 책임 윤리에 충실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뭐 민주공화국 원리에 대해서 또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이 안 돼 있는 유신공주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다는 게 참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네, 저는 어제 최후 진술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그 진술 그 자체보다도 네. 이 최후 진술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썼다라고 말한 대목, 그게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이동흡 변호사, 헌재 소장 후보까지 올라갔다 낙마한 분이죠.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이 헌재 쪽에 제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썼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헌재 소장 후보까지 올라가셨던 분이니까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고, 두 번째로는 현재 최순실이 연락이 안 닿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왜 지난 4년 동안 이런 지성적인 면모를 안 보여줬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최후 진술을 보면 200자 원고지로 한 25장 정도 되는 네.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그 긴 분량을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썼다라는 점, 그리고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 차분한 그리고 정제된 언어,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 논리적인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어떤 지성적인 면모가 있었으면 왜 진작에 안 했을까? 지난 4년 동안 왜 이런 태도와 자세 이런 걸 한 번도 안 보여주다가 못 보여주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 2주밖에 안 남은 시점에 보여줬나? 그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박 대통령이 썼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믿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썼을 겁니다. 문체를 보면 본인이 직접 쓴 게 맞고요. 네. 하나만 덧붙이자면 맨 마지막에 선의까지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넓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선의까지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선의로 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선악의 이제 이분법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나 아렌트의 어떤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황교안 국무총리나 나는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선의 발언도 오버랩이 되는데요. 예, 그 의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감쌀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 다 공직자입니다. 의리라는 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의가 돼야 하는 거고요. 근데 황 총리는 범죄자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으로 의리를 실천했습니다. 법보다 의리를 앞세우는 집단, 누가 그럽니까? 바로 조폭이죠. 저정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